네,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빠짐없이 제가 돌아왔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의 남승표 기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국제경제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국내 이슈에 좀 무관심했는데,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돌아봤더니,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 가지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주택 공시가격 뭘까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좀 봤습니다. 일단 명칭 자체로만 생각하셔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된 가격이란 이야기겠죠. 우리나라 주택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니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 기준일 1월 1일입니다.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어디에 쓰일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인 간 개인이죠. 4인 간의 공동주택 거래에 있어서 주택가격 결정 지표다. 뭐냐면 제가 집을 팝니다. 그리고 누군가 집을 사겠죠. 뭘 참고하나요? 공시가격을 참고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공시가격은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하고 실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더 주세요? 깎아주세요? 자, 왜 중요합니까?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요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 기준으로 해서 요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시가격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공시가격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예전에는 이 공시가격을 각각 관리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내는 기준 따로 있고요. 재산세 내는 기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공사업에 이제 땅이 수용당했을 때에 보상받는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공공 부분에서만 몇 개가 있었죠? 기준지가 있고요. 시가 표준액이 있고요. 기준 시가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배경하에서 1989년도에 정부에서 야,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요 가격을 통합하자 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라는 게 나온 겁니다. 공시가격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 토지라든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왜? 불로소득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차원에서 이제 공시가격을 접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2000년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3년에서 2005년 현실화를 추진했는데 개발 이익을 배제함으로써 한계가 있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공시지가가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전반이 급등하면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이게 바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사기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은 중저가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하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조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가 주택들, 이런 주택은 사실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주택들이 오히려 시세 반영률이 낮게 잡히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라든지 각종 조세 부담을 덜 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이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100%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아야 시세 60%만 반영을 했으니까요. 40%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건가요? 다시 또 비판하는 게 뭐냐면 1가구 1주택자까지 부담을 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중소형 주택 서민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공시지가가 현실화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부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제 조세 부담률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 가격의 총액을 GDP로 나눈 규모가 얼마냐면 4.2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4배가 땅에 잠겨 있는 겁니다. 요게 그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호주는 3.12배라고 합니다. 가깝고 먼 이웃인 일본은 2.15배라고 합니다. 대략 이런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이 GDP의 2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배요? 4배. 부동산의 조세 부담률이 얼마일까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이요. 0.16%라고 합니다.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배나 더 많은데 여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다른 나라의 절반도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제가 과연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느냐. 2020년 표준직 공시지가가 발표됐을 때에 경실련이 내놓은 논평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시세 반영률이 경실련 조사는 33%밖에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 발표는 65.5%다. 2배나 차이가 난다. 임대료 수입이 30억인데 보유세는 2억 1천만 원밖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겠는가? 토지 임대료로 연에 30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세금을 2억 1천만 원밖에 내지 않는다. 이런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이것 때문에 사실 청년층이라든지 젊은 세대들도 30, 40대가 많이 분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시지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파트 가격 10억씩 오른다고 해서 환호했잖아요. 그럼 10억 오른 거에 대해서 세금은 내셔야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그렇게 타격을 입지도 않은 꼭 서민을 들먹이면서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고 뒤로는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세금 낼 때 이 1억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세 저항을 우려를 해서 이거를 한 번에 반영을 하지 않고 80%, 90% 이런 식으로 낮춥니다. 조세 부담 줄여준다고. 차라리 세금을 분납하게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세금 자체를 갖다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는 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조세 정의는 언제 바로 세워집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세정 관료들이 반발하고 나섰을 때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죠? 지금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부동산 공시지가 같은 문제가 제대로 개혁의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지금은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도록까지 계획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집을 내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돈 버는데 왜 정부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드느냐. 그 집은 전기 안 써요? 상하수도 안 씁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생각해야죠. 이익이 나지 않는데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었으면 떳떳하게 내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세요. 나는 집값 올라서 좋고 또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낸 세금으로 또 임대주택 많이 보급돼서 좋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사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막토막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